11시 4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24포인트 1%가 밀리면서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데요. 차트의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문 대표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CPI 지나고 FOMC 지났는데 오늘 들어올리지 못하고 좀 밀립니다. 주가가요. 기술적으로 좀 분석해 주십시오. 오늘 오래간만에 그 일목균형표에서 시간론을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 일목균형표라는 게 시간과 주가의 관계에서 그 시장의 방향을 설명하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요. 오늘의 주가를 이렇게 한번 해본다면 이 과거 고점에서 이거 23일째 되는 날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 바닥에서 또 23일 지나고 또 고점에서 23일 지났기 때문에 일종의 그 대등 수치로서의 변화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오늘은 과거 최저점이었던 2134로부터 출발해서 그 52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해서 26일에 2배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 대등 수치도 결합되고 복합 수치도 결합되다 보니까 상당히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상승하다 약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당장 뭐 시간론이 아니더라도 아래쪽으로 구름대가 지키고 있고 상당히 구름대가 두텁기 때문에 점점 구름을 만나면서 서서히 위쪽으로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겠나라고 기대가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FOMC가 난 다음에 시장이 다소 좀 답답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역시 아래쪽에 든든한 지지선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아직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그대로 고수하고자 합니다. 변동성 지수를 잠깐 살펴본다면요.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그쪽 반등하다가 저성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이지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시장은 그다지 활발한 모습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듯이 뭐 구름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뭐 구름이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고 아래쪽으로 내렸으면 안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가가 마치 안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시피 지금은 구름이 두터운 상태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 얇아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구름 밖으로 나가면서 지하가 좀 더 탁 트이는 그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상승 장세가 조만간 시작되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꽤 흔들리지만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금리의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네이버, 또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유들의 성장주가 최근에 좀 스멀스멀 올라왔는데 오늘은 또 이제 FOMC 영향 받으면서 하락폭이 꽤 깊어집니다. 대응 전략은요? 제가 한 2, 3주 전에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네이버나 카카오 지금 네이버의 주 차트입니다만은 네이버 하락세를 보이다가 서서히 이제 바닥권을 탈출하고 상승 쪽으로 용트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대신에 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제 구름의 저항을 넘어서야 될 텐데 이 구름이 상당히 두텁다 보니까 구름을 단박에 넘어서기보다는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방향을 잡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뭐 지금 오늘 주가도 다소간 떨어지겠습니다만은 어차피 구름 아래서의 횡보라고 본다면 어차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지고요. 이거는 코스닥 지수가 역시 구름 아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구름 아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나 그다지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할 문제이지 방향이 두렵다거나 하락세가 다시 나타난다거나 하기에는 아직은 좀 성급한 판단이지 않겠느냐. 아직은 구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좀 더 확률을 높게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환율은 또 1,300원 밑으로 갔다가 오늘은 다시 1,303원. 상대적으로 안정세이긴 한데요. 환율하고 또 유가하고 이 두 가지 변수 체크해 주십시오. 네, 뭐 환율은 어차피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시세 균형의 축은 하락세로 확실히 쏠렸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리 상승세랄지라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처럼 하락세일지라도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달러의 원화 환율이 어제는 떨어지고 오늘은 오르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본다면 어차피 그다른 하락세 와중에
내려갔다가 반등하다가 내려갔다가 반등하다가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그런 소위 파도야 잔물결이지. 이미 우리 바다로 말한다면 썰물 상태에서 약간의 왔다 갔다 하는 파도 정도이지 추세는 어차피 하락세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WTI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시장은 하락세 유가입니다만 역시 유가의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하락세이고요. 요새 하락하다가 반등하고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대세의 흐름은 하락세이니까 반등할 때마다 이렇게 근데 선물을 꺼내신 것 같으면은 WTI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베팅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차트는 추세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유용성입니다. 환율이나 유가는 이제 하락 추세를 탔고요. 네. 지수를 보면 이제 상승세로 좀 돌려고 하는데 일부 좀 지표에 따라서 좀 돌리거나 혹은 이제 일목으로 보면 주봉상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돌리지 못한 그런 좀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예, 시장 전략과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것은 펀더멘털로 본다면 소위 FOMC 그리고 닷 플랫이었는데 닷 플랫의 최종 금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좀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일도 아니니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은 불확실성은 사라지고 다시 시장은 기존의 추세가 이어지리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추세라는 것은 결국은 상승세가 되는 거죠. 일목균표로 보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현재 구름 위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위쪽으로 상승 추세에 힘을 실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꼽은 것은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우리나라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국은 예전에도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면 결국은 예대금리 차의 확대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KB금융이 실적 호조를 기대할 수 있고요. 더구나 KB금융 같은 금융주는 찬바람에 불어올 때 되면 항상 배당주로서의 기대감도 있는 그런 정보로 보여지죠. 차트를 보더라도 하락세에서 이제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상승세이다 보니까 물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흐름은 상승세다라고 보아도 그게 무리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승 목표는 이제 구름 위로 올라가니까 뚜렷한 저항선이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 위쪽으로 본다면 구름대에 상당히 커지고 있는 6만 원 정도까지도 목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예상이 틀려가지고 만약에 추세가 무너진다면 기준선에 걸쳐 있는 5만 원 선,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고 5만 천 원의 기준선입니다만은 넉넉하게 잡고 5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손절한다고 생각한다면 구름 위에서 상승 추세에 몸을 올려타는 전략이고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보니까 괜찮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중근 대표님을 이번 주에는 이제 두 번 만나뵐 기회가 있어서 주중에는 엔터주 가운데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예, 오늘은 금융주 가운데 KB금융 주목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차트의 기술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